네, 반갑습니다. 네. 라파님이 안녕하세요. 먼저, 먼저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어려우시죠? 네. 최근에 시장이 등락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신 대표도, 주식시장에, 날국인다. 날국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시장 진짜 힘들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대표가 장 끝난 다음에 그 공개 방송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장 마감 공개 방송을 거의 못했어요. 그 아시죠? 그리고 토요일 날 하는 이 그 주탐생은 빼먹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또 열었고, 제가 지난주에 열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열었을 때 들으셨어요? 혹시 칠보님 들으셨나요? 신대표 방송은 본방사수예요. 우리 그래도 아지넥스텍 어제 팔았습니다. 수익 좀 냈고요. 수익 좀 냈고. 에코플라스틱은 더 가더라고요. S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종목은 더 올라가더라고요. SP. 어이구. 예, 이거 확 움직였네. 여기 SP 시스템즈 더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스윙 트레이딩 매매고요. 진짜 실제로 최근 시장이 꽤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생이 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원님들 또 간밤에 끝난 금요일 날장, 미국의 금요일 날장이 많이 또 내렸잖아요. 다우 지수가 384포인트 내렸는데 그래서 또 혹시나 그 두려워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라파님은 저는 바빠서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바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할 거야, 지금. 왜냐하면, 하루 또, 반등했다가, 또 그냥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고 일어나면은 또, 뭔 은행이 또, 파산설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들. 네. 단지님이 또 일일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요. 회원님들 제 목소리가 들리면 1번 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웃기긴 뭘 웃겨요. 네, 감사. 네, 감사 화이팅. 아, 그래도 만약에 웃겼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려운 시장에 좀 웃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시장 여건이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요때 에코플라스틱 높게 팔았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점장 출신이 심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한 거 있나요? 아니면은 그 방송에 약간 방해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지님. 그러니까 제가 브라인드를 걸 거고요. 브라인드를 걸 거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퇴장될 수 있습니다. 퇴장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에코플라스틱은 높게 잘 팔았습니다. 네, 저도 잘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딱 설명을 했었던 요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식 시장에서는 부도에 대한 리스크, 부도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큰 겁니다. 요것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최근에 부도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는 것은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부분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변에 있는 금융회사들 이런 쪽에 부실이 생길 수 있는 이 여건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말에 크레딧 스위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미리 나왔었습니다. 근데 설마 그 크레딧 스위스가 그 부도가 날까? 파산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솔직히 신 대표도 이렇게 간과를 했었던 그런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매수 상위, 매도 상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여기에 CS 이렇게 나오잖아요. CS. 이게 크레딧 스위스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최근에 뭐 자금적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견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지만 CS은행이 또 이렇게 부각이 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측하기 좀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부도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회원님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진다. 요거 아시나요? 그래서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 요거 아시는 분. 요거 아시는 분. 네. 2차 전지는 끝났습니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2차 전지는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2차 전지 더 갈 것 같아요. 근데요, 신 대표도 2차 전지에 대한 포트는 밀어냈습니다.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많이 끌고 왔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끌고 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끊어질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은 챙겨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끝까지 갖고 있었던 회원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죠. 그렇지만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제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저하고 항상 매매하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지지난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매도한 게 아니라 지지난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생각했었던 포스코 케미칼은 매도를 했어요. 포스코 케미칼의 수익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런 여건에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위수학은 더 오를까요? 이번 달 안으로. 예. 성희님, 네, 고맙습니다. 글쎄요, 종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성희님 오늘은 시장 여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그 장 끝나면은 공개 방송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진짜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우리 회원님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신 대표는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면 금융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 때에 정말 진짜 리먼 사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게 전이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신 대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을 추적해야 되고 대응의 영역이니까 대응을 해가면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괜히 더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듣고 보시는 분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 대표가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 판단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여건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는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왜 다음 주가 다르냐면 요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은 등락이 있을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우리가 견뎌해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화요일서부터 FOMC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FOMC 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면 그 부분에서는 끝날 수 있어요. 22에서는 50bp 올렸잖아요. 그죠? 아, 앵커앤드림 상투로 보십니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글쎄요, 에코앤드림을 제가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0개 가까이 있는 종목의 모든 종목을 제가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산지님.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보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번 방송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좀 알려드릴게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 코드님이 에코프로 보니 2차 전지 당분간 안 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코드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주도주예요.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주도주고 주도주에 대한 여건이 금방 무너지진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의 시장 등락이 꽤 컸었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60포인트 마이너스를 본 지가 꽤 오래전에 뭐 100포인트 움직이기도 막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 큰 등락폭이거든요. 그 등락폭이 있은 이후에는 주도주가 바뀝니다. 코드님? 제가 아이디는 반만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그 상황인데요. 일부는 약간 좀 바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성장 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요.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라이프 사이클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성숙기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주탐생을 종료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금요일날 밤, 그 다음에 토요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월요일날 아침까지 거의 밤잠을 설쳤고요. 월요일서부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진짜 목요일날은 그래도 좀 편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또 시작된 거죠. 그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끝나지 않은 부분을 종지부를 찌어줄게 FOMC 회의예요. 요것만 좀 잘 봐주세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면 결정하는 부분에서 끝난 거잖아요.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25bp를 올리겠고 현재의 상황이 견딜만해. 네, 견딜만하고 그 다음에 물가 잡아야 돼. 물가 잡는 부분이 더 급해. 라고 한다면 빅스텝 50bp로 가겠지. 회원님들 혹시 그 22 중앙은행이 50bp 올린 거 아시나요? 네. 며칠 전에 그 22 정책 회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뭐 그 목요일날 밤 이때 알게 된 그런 상황이니까 50bp 인상된 거 혹시 아시나요? 아시면은 1번. 아시면 1번. 그쵸? 50bp 인상을 했잖아요. 22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올리는 매파로 돌변한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22 통화 정책에서는. 근데 유럽의 제일 그 규모가 큰 쪽에 속하는 CS, 크레딧 스위스 이쪽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금리를 50bp 올렸다? 일단 자신 있는 거죠.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금융적 리스크가 어디서 왔나를 봐야 되는 거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그 사우디 쪽, 사우디 쪽에 지금 크레딧 스위스 어려운데 지분 투자 더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게 이제 보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터트려진 거죠. 가뜩이나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딱 터트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SVB죠. 실리콘밸리 은행. 그게 이제 나타난 그런 상황에서 요게 그 부각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가중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지만은 이 여건에서 22는 50bp 올린 그런 상황이고 FOMC 회의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 부분이 크겠죠. 만약에 FOMC 회의에서 50bp를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25bp를 올릴 수 있잖아요. 25bp 올리는 부분에 확률이 80%에서 6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결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부분 그대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만약에 연준이 자신이 없으면은 그 부분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으면은 금리 결정에 뭔가 변화를 주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까지는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주가에 대한 여건은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찰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은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돌고 도는 그런 여건에서 어디에 확 방점을 찍을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정부 정책적 부분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거예요. 맞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나요?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에 대한 여건을 좀 더 집중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반도체의 수출 금액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고 가뜩이나 이제 중국과의 교역 이런 부분들이 약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 채권에 대한 금리와 채권과 채권 수익률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신 대표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 부분이 완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신 대표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안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신 대표가 요거는 갭인데 같은 갭인데 색깔이 다르죠. 갭을 못 메꿨습니다. 요 갭을. 그러니까 갭을 못 메꾼 그런 상황에서는 이 갭에 대한 여건이 저항으로 작용하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 아시나요? 회원님들도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공부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갭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갭이 돌파 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하락으로 움직인 겁니다. 요 갭은 요 갭은 요 부분에서 메꿔졌어요. 메꿔진 이후에 그래도 반등을 해줬고 반등해 준 이후에 뭐 그냥 이렇게 뭐 횡보 올라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횡보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조금 더 기대는 했었죠. 근데 갭으로 하락해서 내리더라고요. 이전에도 요거 갭 메꿨거든요.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속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다행히 이전 저점보다는 높아져 있는 부분에서 끝났기 때문에 얘가 저점이고 이거는 그래도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요 여건에서 무너진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약간 달라요. 그렇죠?
금리에 대한 상황도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금리를 막 올리는 그런 찰나였는데 지금은 금리 올리는 부분에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부실한 은행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금리를 막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해서 주가가 내리는 이 여건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FOMC 회의에서 50bp 올린다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해서 움직인 겁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게 된다면 인정이 될 거고, FOMC 회의에서 50bp가 아니라 25bp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들에 대한 여건들, 금리 자금에 대한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5bp 그렇다면은 향후 금리에 대한 부분은 상승 속도가 좀 줄어들 것이다. 동결을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등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일 거고, 그 등락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였냐, 어떤 종목이 내렸냐를 명확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순환매 고리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순환매 고리에 등락이 심했던 상황이었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도주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야지.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향후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주도주군으로 만들어져서 간다라고 한다면 적정 부분에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전에는 2차전지 군들이 주도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전체 시가총액이 작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큰 부분을 2차전지 주식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LG 엔솔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서 시가총액 2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완벽한 주도주 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주도주 군이 여태까지 움직였고 아직까지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쳐다봤을 때에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상승률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 아직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올라올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양극재라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파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꽤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신 대표 유튜브를 봐도 알 겁니다. 근데 그거를 팔고 다시 살 의향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장기 포트에 해당된 종목이었었어요. 요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거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요거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걔는 장기 종목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종목이고 계속 이쪽으로 있었던 거예요.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요 부분보다는 요걸로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저는 포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지금 장기 포트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우량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는 보유를 해야 돼요. 포트를 구성했으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보유하는 부분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저 포스코 케미칼 100번도 넘게 팔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참고 끝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스윙 종목은 그때마다 팔아요. 그러면은 같은 종목인데 왜 포스코 케미칼만? 사실은 에코프로 여기 코드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 종목이 더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 대표는 우리 회원들의 자산적 측면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좋아요. 그죠? 급하게 움직이고 단타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단타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 대표를 따라오는 사람과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빠르게 매매하는 그런 여건에서는 못 따라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판단한 거지. 그래서 좀 더 중장기로 가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은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언제 팔았냐면 3월 7일 날 팔았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네. 그리고 얘기 안 했어요. 저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공개 방송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든 그런 시장에서 공개 방송 하는 것보다는 회원님들 챙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매매에 대한 문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 보실래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네. 포스코 케미칼 26만원, 26만 5천원 전량 매도. 3월 7일날 9시 25분 58초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매도에 수익 챙기세요. 재매수 조율할게요. 9시 27분 19초. 포스코 케미칼 392.51% 수익 확정. 큰 수익 완전 축하드립니다. 9시 30분 22초. 포스코 케미칼 이건 진짜 긴 여정이었습니다. 긴 여정 큰 수익으로 마쳤습니다. 잘 매매하신 회원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몸살 앓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큰 부분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는 몸살을 앓게 돼요. 주가 내려왔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왔을 때에 그거 왜 팔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정을 내린 거니까. 이거 팔려고 그랬으면 100번도 넘게 팔았어요.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그런 여건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 여건에서 어떤 식으로 바뀔까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 대표는 성장주를 위주로 많이 해요. 정말 진짜 성장주를 위주로 많이 합니다. 네. 네, 대표님 장기 종목은 몇 종목 비중으로? 지금 벤츠님 장기 종목은 지금 대형주 쪽으로는 4종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소형주 쪽으로는 한 종목이 아니다. 그건 소형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네, 어쨌든 한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대형주 쪽에 4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LG전자입니다. 회원님들 아시죠? 신 대표가 LG전자 많이 얘기하는 거. LG전자는 중장기 포트로 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 주식 제가 매수해 드릴게요. 저는 3번에 나눠서 살 거고요. 결국은 신 대표가 LG전자에 대한 부분에 목표가를 정해 드릴 테니까 LG전자에 궁금하신 분은 신 대표 방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LG전자를 사고 싶으면 신 대표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2월 달, 지금 3월 달까지. 그 이외의 종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회원 방송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 있어요. 그 대형주의 4개의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마이너스고요. 3종목은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네. LG전자는 지금 30% 수익률이 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팔았거든요. 그거는 중장기 포트잖아. 모르죠. 포스코 케미칼처럼 오래 끌고 갈 수도 있겠지.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독특한 부분이고, 독특한 부분이었었고요. 제가 잘 샀어요, 그때. 그때 사고 유상증자 나오는 것까지 다 받으라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워런트 나왔어요. 워런트. 포스코 케미칼 6R이라는 워런트가 나왔고 그 워런트에 대한 부분도 막 사라고 얘기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옛날 거니까 다 집어치우고요. 그렇잖아요. 네, 다 집어치우고 그럼 LG전자를 봐보자고요. LG전자 신대표는 안 팔았거든요. 팔 수도 있어요. 1차 목표가는 넘어갔어요. 지금 2차 목표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3차 목표가를 올리겠죠, 제가. 네, 여기 독자님이 오시네요. 네, 우리 유아 독자님은 우리 회원님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어요. 지금 산책 다녀오시거나 푹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는데 저야 이제 토요일 날 주탐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고맙습니다. 스프린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장기 종목은 지금 그렇게 5종목 정도 내외로 움직이는데요. 다시 지금 LG전자를 사라고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도 되거든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봐보세요. LG전자. 저 더 갈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 LG전자는 여기서 수렴한 거잖아요. 수렴.
여기서 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샀어요. 여기서. 요게 산 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1차 목표가. 이게 1차. 2차 목표가는 더 위에요. 이거 2차 목표가는. 아직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요. 이거를 신 대표 얘기 들어가지고 샀는데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샀는데 빠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목표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내일 팔을 거 아니잖아. 오히려 내려오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갖고 살 거냐 요것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렇죠? 내 자산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만 실어갈 건가? 중장기 포트로 얼마 정도를 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스윙 종목으로 얼마 정도를 실어갈 건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포트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 투자와 스윙 트레이딩을 함께 해요.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고요. 스윙 트레이딩도 수익률적인 부분에선 큰 수익이 나요. 네. 큰 수익이 난다고요. 근데 수익률적으로 큰 수익이 나는 거는 비중을 많이 실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제 얘기가 좀 이해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포트에 대한 비중적 부분을 실어갈 때 어떻게 실어갈지 이런 것들은 회원 방송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LG전자라는 종목은 공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종목은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려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랬어요. 포스코 케미칼 관심 있으세요? 포스코 케미칼 관심 있으면 신 대표 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싸게 사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 알려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신 대표 방에 오세요. 제가 목표가 잡아서 같이 팔 수 있게끔 함께 갑시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게 LG전자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상황. 그렇지만 수익 종목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회원님한테. 회원들이 주식시장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중장기 종목 딱 줬어. 신 대표왕 포트 다 알아 이제. 네, 다 알지 그죠? 다 알아. 그래서 이 중장기 포트를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거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 종목을 포트를 보고 나간다라고 치더라도 그 종목을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저도 100번도 넘게 팔고 싶었으니까. LG전자도 지금 팔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들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상황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거죠. 목표가가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딩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윙 트레이딩은 만족감이라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수익만 내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매매를 통해서 통쾌함이라는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여건에 대한 매매를 저는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이 자체로 회원님들한테 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매매한 것 중에서 어제 매매한 게 있어요. 그쵸? 그게 아지넥스텍입니다. 봐보세요.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네. 회원님들 요거 좀 봐주세요. 네. 네. 그 쟁이님이 1번 올려주셨어요. 1번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올려주시니까 신대표 얘기가 공감이 가는 거로. 저도 고맙습니다. 여기 많은 회원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적어요. 옛날에는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적게,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적지만은요, 많은 회원님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래도 그 회원님 중에 신대표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1번 올려주시면 고맙더라고요. 이해되면 1번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봐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지넥스텍 주식입니다. 이거 3월 17일이면 어제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매도 문자를 드린 겁니다. 9시 35분 05초. 네. 모음님이 또 올려주셨고, 1번. 태평님 1번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할게요. 계속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신대표.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공개 방송 지난주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지금 시장이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때 잠도 못 잤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했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저는 재수가 또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주에 포스코 케미칼을 팔았거든요. 물론 안 팔았으면 더 높게 팔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안 팔았으면 더 높게 팔 수도 있었지만 불안감은 더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미리 팔아가지고 불안감은 좀 잡아놨고 회원님들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었고, CS가 움직인다면 문제가 커지죠. 근데 이제 미봉책 만들어냈고, 진짜 듣지도 못한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뱅크, SVB. 예. 제가 저기로는 봤어요. 티커로는 SIVB.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요 주가예요. 이게 뭔지는 제가 뭐 테슬라는 알아요. 애플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파산? 근데 이게 16위. SVB 캐피털 이쪽이 16위래요. 16위. 물론 이제 1, 2, 3위가 크겠지. 한국도 1위서부터 5위가 큰 거니까. 그렇지만은 금리 올리는 부분에서 이 회사가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주변 회사는 안 흔들려? 리퍼블릭 어딨어? 퍼스트 리퍼블릭 그것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채권에 대한 투자한 은행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은행에서 예금을 받으면 예금은 단기로 받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입출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자금을 모아서 중장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 장단기의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불황의 시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 저는 신 대표는 제가요 이거 작년 말도 얘기했었어요.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건 침체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침체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 마감 이후에 공개 방송을 못했던 거예요. 왜? 더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공개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을 지켜야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왜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주말 특탐생이고. 향기님이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1번 올려주셨고요. 감래님이 주도 섹터가 2차 전지에서 바이오나 반도체로 바뀔 것 같나요, 대표님 이렇게 하는데요.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클러스터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 아시죠, 고진님? 그리고 송도에 아니면은 서정진 회장이 지금 다시 나왔잖아. 안 그래요? 서정진 회장이 다시 등판했단 말이야. 그 등판하는 그런 과정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커요. 그 등판하는 과정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회원님들은 알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신용이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건 미리 알고 한 거거든. 회원님들이 순진해서 그런 거야. 진짜예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참이 착하고 순진하시거든요. 근데 돈이 움직이는 때는 항상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로봇 관련주나 인공지능 관련주 이런 것들도 있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급등한 이후에 그걸 막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게 낫지. 아지넥스텍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저 팔았어요. 로봇 관련주. 자, 봐보세요. 아지넥스텍 주식입니다. 3월 17일 날 9시 35분 05초. 이거는 스윙 종목입니다. 스윙 종목이든 포트 종목이든 문자 내는 거는 이렇게 내요. 왜? 직장인 회원님들은 이거를 보면 신 대표가 팔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문자를 냈으니까. 자, 봐보세요. 아지넥스텍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거 확인해서 매매 타이밍 잡을게요.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렸습니다. 아지넥스텍 VI 발동 가격 11,430원이에요. 매도시 문자 드릴게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보게 만들어 놓은 거고, 아지낙스텍 1,500원 넘겨서 매도하세요. 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1,430원이 VI 발동 가격인데 제가 1,500원 넘겨서. 아지낙스텍 1,700원 넘어갑니다. 매도에 수익 챙기세요. 이때에 회원방송 주기였었어요. 제가 10시 30분까지 하거든요. 오전 방송. 그리고 아지낙스텍 19.78% 수익 확정. 이렇게 만들어갔습니다. 10시 36분. 장 끝난 다음, 이게 장이 끝난 게 아니죠. 신 대표의 오전 방송 끝난 다음에 보냈어요. 자, 봐보세요. 자, 요 여건에, 그러면 이거 진짜 파는 거야?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지낙스텍.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 아지낙스텍. 그쵸? 3월 17일 날 매도 날짜 맞죠? 자, 17.17%. 70만원 정도 수익 냈네요. 500주 사가지고. 저는 1,550원에 팔았습니다. 왜? 제가 1,500원 이상에서 팔으라고 그랬으니까. 넘겨서 팔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1,700원 넘어가요. 회원님들은 19.78% 수익 확정드립니다. 이젠 다 팔을 수 있는 거잖아요. LG전자는 매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포스코케미칼은 단 한 번도 못 보여드렸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포스코케미칼. 그렇죠? 포스코케미칼 긴 여정. 네, 긴 여정. 큰 수익 마침. 이거는 똑같아요. 전략 매도, 매수의 수익 기세, 수익 확률.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이걸 보고 저는 회원님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원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과 스윙 트레이딩을 전략적으로 분리를 해보자고. 포트를.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 흔들리지 말자고. 신 대표 방에 들어와서 중장기 포트만 보고 나가셔도 괜찮아. 그렇지만 여기에 유아독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 공짜로 안 가요. 공짜로 못 해요. 있어야 돼. 그래야 높게 같이 팔 수 있거든. 왜냐하면은 회원들이 안 팔고 있으니까 나도 팔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밖으로 나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스코케미칼 대표님 그 대표님 방 회원이었는데요. 이쪽 방에서 지금 포스코케미칼 팔아라고 그래서 저 팔았어요. 대표님 혹시 팔으셨나요? 저 안 팔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있는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진짜로. 클림이 대표님 참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잘했는데요. 이거 제가 지지난주에 팔은 거거든요. 근데 홍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안 했거든요. 네. 은행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홍보해가지고 그거 몇 명 더 들어온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그거 많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네. 오히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회원님들을 안착시키고 안정시키는 게 나은 거지. 그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FOMC 회의가 끝나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파산이 되면 알아서 지네들이 그 돈을 갖다 집어넣든 살려낼 거고 그런 게 불안하고 힘들면 25bp 올릴 거고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서부터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움직여서 단타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땄다라고 해서 그거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스윙 트레이딩은 저도 항상 해요. 회원님들이 알고 있지만은 지금 에코플라스틱도 20% 수익 냈고요. 저기 SP 시스템도 수익 냈고요. 오비고도 냈고요. 이거 다 최근에 낸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최근에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가 뭘 만들어줬냐면 이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올릴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익 완료 종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수익 완료 종목에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수익 완료 종목 공개. 저 이거 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제가 문자 다 있거든요. 네, 삼만 네트워크스, MP, 맥스트, 맥스트하고 MP는 진짜 많이 매매했습니다. 4x4, SP 시스템즈 또 매매한 거고요. 그죠? 요거
대성, 비트나인, 라운테크 수익률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게 1월달, 2월달, 그죠? 그 다음에 지금 3월달 에코플라스틱이죠. 여기다가 지금 뭐를 써야 돼요? 이거 아지넥스테 이거 쓰면 돼요.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코론 플라스틱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제가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이거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담당자가 올려줬어요. 이제부터 저더러 올리래요. 저더러 올리래요. 에코플라스틱 이거 봐보세요. 그대로잖아요. 에코플라스틱 수익률 신대표 3월 9일날 13.47% 127만 5천원. 근데 회원님들은 20% 수익 났잖아요. 이거는 제 거고 이거는 제 거고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야지. 매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똑같아요. 제가 매도 시간 보시면 되고, 그렇죠? 에코플라스틱 수익 챙겨서 VI 발동 축하 3,700원 넘어요. 팔면 되는 거고. 저 그게 3,500원, 3,700원 넘겨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플라스틱이 더 간 거 아세요?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이 더 간 거 아세요? 제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지금 여기서 파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지금도 제가 판 가격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3,700원에 파는 건데 4,290원이니까. 지금도 제가 판 거 위에 있다고 가격이. 지금도 제가 판 거 가격 위에 있다면은 저는 그거 일찍 팔아가지고 수익 놓쳤네. 더 올라갈 거.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면은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팔았는데요. 이만큼 수익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놓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치만은 저는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팔고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제가 매도 문자를 내고 바로 빠져버리면은 파는 회원님들 하나도 없습니다. 못 팔아요. 단타가 그거에 맹점이 있잖아. 그래서 저는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팔았는데 저 현재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단 한 명도 에코플라스틱을 매매해서 손실이 없는 거예요. 저희 방 그리고 제 얘기를 들은 사람은. LG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포케 더 모았는데 후회할 것 같은 거. 포케를 또 모았어요. 7번님 우리 회원님들한테 옛날에 우리 회원님이었잖아요. 7번님도 제가 알아요. 저는요 여기에 들어오시는 회원님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제 회원님이었었던 분의 아이디를 바꾸지 않았다면은 웬만큼 알거든요. 7번님은 예전에 우리 회원님이었었고요. 저는 팔았어요. 포켓을. 근데 팔았는데요. 우리 기존에 있는 지금은 이제 우리 회원님이 아니시지만 기존에 있는 회원님들한테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중장기 종목이 아니라 스윙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7번님? 이해되시면 1번. 그거는 스윙 종목이야. 이제는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LG전자는 포트 종목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신대표하고 끌고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LG전자를 팔았어 수익을 냈어? 그러면 LG전자는 그때부터는 수익 종목이지. 그래서 낮게 사고 높게 팔고 낮게 사고 높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회원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과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게 여태까지 그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 끌고 왔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지금 더 갖고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치?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스윙 종목이지 중장기 포트는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포트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중장기 포트는 포트를 구성했으면은 목표가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물론 스윙 종목도 목표가가 있지. 그죠? 그렇지만 스윙 트레이딩 종목은 끊어가는 거야. 끊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야 회원님들이 만족감이 커집니다. 이것도 끌고 가서 더 크게 수익을 난다라고 한다면 수익만 나는데 주식시장에 돈 없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매에 대한 손맛, 짜릿함 이런 거를 느끼고 싶은 거거든.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느낀다 그러면 재미 되게 없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재미 더럽게 없는 주식이었던 거야.
이제 알겠죠? 지금 파니까 흥분이 되는 거지. 더 큰 거인, 컸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거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갖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못한다고요. 그 부분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중장기 포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 저는 올해 수익 진짜 많이 날 것 같아요. 주가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리고 밴드 대역이 결정이 돼갖고 주가가 횡보하면 횡보할 때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윙 트레이딩이잖아요. 스윙 트레이딩 종목에 에코플라스틱에 10억 넣을 수 있어요? 에코플라스틱 주식에 2억 투자할 수 있냐고. 예, 투자할 수 있어요. 그치만은요, 에코플라스틱에 투자하는 금액은 2, 3천만 원이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포스코 케미칼에 10주 살려고 포스코 케미칼 사요? LG전자를 1,000만 원어치 살 거예요? LG전자는 10억, 20억, 30억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 문제가 달라지잖아. 머리를 쓰세요. 깨이셔야 돼요. 저는 이 얘기를 회원님들한테 많이 못했던 것 같아. 공개 방송에서. 그냥 끌고 가는 것만 생각을 했고 수익 나는 부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요번에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고 일주일 동안에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바쁘게만 움직였거든요. 우리 회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 우리 회원님들도 들어와 계실 텐데. 네, 바쁘게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큰 부분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큰일이 발생이 된 거야.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 건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성을 해놓고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녹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네. 지금 녹화 안 되고 있는데. 네. 신대표가 다시 틀어드릴 수 있으면 다시 틀어드리는데요. 최근에는 그 부분도 좀 안 하는데 그거 유아독전님 같은 경우에 독전님 같은 경우는 우리 방 회원님이시니까 그냥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황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지 않았었어요 요즘에? 반갑습니다. 저 신대표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요. 정말 진짜 심적으로 고생을 지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진짜 저는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리먼 사태에 대해서 리먼 사태 때 황금님 저 리먼 사태 때 지점장이었었거든요. 지점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진짜 1000포인트 안 빼진다. 저도요 1000포인트는 안 깨질 거야. 그런데 1000포인트까지 깨지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저는. 그래서 뭐가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정말 진짜 네. 신대표가 강심장인데 부도 난다라는 얘기 들어온다 파산한다라는 얘기만 들어오면 막 흔들려요 진짜로. 그래서 지난주에 공개 방송 못했어요. 저는 진짜 큰 수익 냈거든요. 그런데도 공개 방송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심을 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 회원님들이 크니까 또 안정이 되니까. 그죠? 리먼 사태 때 겁났죠. 저는 그때 금융 상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저는 PB거든요. 전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그냥 SVB 실리콘밸리 은행 이거는 그래도 좋다. 근데 CS 크레딧 스위스 이게 네. 이게 진짜 작년 12월 달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쓴 사람이 있거든요. 기요샤키인가 뭐 이 사람이 이거 부도 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 저도 봤거든요. 작년 11월 달 12월 달 이때. 네. 그래서 설마 이렇게 하고 그냥 했는데 이게 또 그냥 불거지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신 대표가 3월달 들어오면서 회원님들한테 1월달에 움직인 거 2월달 그리고 3월달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매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여놨고 그 다음에 이익 나는 부분에서만 그 수익을 챙겨내는 쪽 이쪽으로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이 그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부분 못 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찍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찍는 게 아니야. ECB 통화정책회의가 찍는 게 아니라고. 연준이 찍는 거거든요.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면 그 부분으로서 해소될 거예요. 연준이 50bp 올리면 자신이 있는 거고요. 25bp 올리면 경제를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끝날 거라고. 나머지는 수습이에요. 돈 대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달러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이때가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러면 좀 안정이 될 거예요. 이때에 주도주가 바뀔 거라는 얘기지.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여태까지 있었거든요. 2차 전지 더 갈 거예요. 썩어도 준치라고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발밑에서 오리를 보세요. 오리를 발밑에서 막 그 오리발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위에는 그 수면 위는 우아하지만 그죠? 이 발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움직이는 부분에 주도주군에 편승을 해야 돼.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 LG전자가 있잖아.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중장기 포트에 대한 종목이 있었잖아. 우리 작년 12월서부터 이 종목 5종목 끌고 가면서 다 나눠서 샀잖아. 계속 사라고 그랬잖아. 지금 이 장에 LG전자는 30% 수익률이 넘거든요. 수익률 보여줘요? 제가 상가격 얼마인지 알려드릴까요? 문자 낸 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래서 정석대로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석대로 해왔다. 진짜로 정석대로 해왔다. 쉬었다 가겠지요. 이렇게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쉬었다 가겠죠. 근데 쉬었다 가는 부분이 순환매로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양극재 갔으면은 요번에 그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TCC 스틸, TCC 스틸 이거 봐보세요. TCC. 제가 이 매매 많이 합니다. 이 TCC 스틸 이거 팔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TCC 스틸 이거 지우고 TCC 스틸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TCC 스틸을요 제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제가 저는 이거 예전에도 여기서 팔았고요. 이거 산 건데 여기서 팔았어요. TCC 스틸. 저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봐봐 TCC 스틸. TCC 스틸 13,450원, 13,950원 전량 매도. 그죠? 여기 3월 3일날 1시 42분 06초. 자, 봐보세요. 수익 챙기세요. TCC VI 발동 챙기세요. 저는 11% 먹었습니다. 요거 11% 먹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근데요, 회원님들 그래도 챙겼잖아. 그죠? 갖고 있었으면 더 갔겠지. 그쵸? 얘는 수익 종목이라 그래요. 얘는 목표에 대한 수익률이 오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포스코 케미칼은 안 팔았거든요. 이제 팔았어요. 포스코 케미칼의 수익률은 392%.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정말 단 한 명도 손실이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TCC 스틸을 팔았지만 TCC 스틸을 저희 신 대표와 함께 매매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손실이 없다라는 걸 자신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자신감인 거죠. 제 자신. 저는 회원님들 손실 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못 견뎌서 나가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손실 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지만은요, 회원님들, 손실 나는 게 좋아요? 수익 나는 게 좋아요? 수익 나는 게 좋지. 그렇죠? 제가 매매한 부분은 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제가 나중에 이거 다 올려드릴게요. 이거 1월 달서부터까지 전 지금 매년 해온 거 다 있는데요. 제 매매 방식은 그래요. 여기 TC 시스템 있잖아요. SP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예요. 잡아보세요. SP 시스템즈, SP 시스템즈 VI 발동, SP 시스템즈 파세요. 그쵸? 18,000원, 11,000원. 매도의 수익 챙기세요. 11,000원 넘어서요. 18점 잡아보세요. SP 시스템즈 18.03% 수익 확정. 3월 9일이거든요. 잘 보세요, 진짜로. 자, 봐보세요. 이거 지우고. 자, 신대표. SP 시스템즈. 3월 9일 날 16.26% 수익 났어요. 151만 6천원 수익 났습니다. SP 시스템즈. SP 잡아보세요. SP 시스템즈. 저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파는 겁니다. SP 시스템즈가 얼마 수익 났다. 이거. SP 시스템즈가 이거 아니다. 여기 있지. 그죠? SP 시스템즈가 얼마 수익 냈다고 그랬어요? 저는 156만 원 수익 냈어요. 근데요, 더 올라갔어요. SP 시스템즈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상한가 못 먹어서 아까워요? 아까워요. 저 아깝습니다. 더 갖고 갈 수도 있었어요. 저는 SP 시스템즈로 단 한 번도 손실을 안 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나면 50%까지 수익률이 나더라고. 이런 종목이 수익 종목인 거야. 이 종목을 50% 수익률 내도 상관없고 16% 수익률을 내도 상관없어요. 우리 회원님처럼 18% 수익률을 내도 상관없어요. 저는 수익을 챙겼으니까.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시라고요. 자, SP 시스템즈는요,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저는 매번 매매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것도 판 날이에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판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게 70% 수익률이에요. 이게 한 50% 수익률을 낼걸요? 근데요, 회원님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그거를 눈치를 채셨나요? 눈치 채신 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눈치 채셨어요? 눈치 채신 분 1번. 진짜로. 눈치 채신 분 1번. 저는 SP 시스템즈를 단 한 번도 손실 안 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수익을 챙겼으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회원님들. 그러면 회원님들, 여기에 보면은 요 보라색 선이 보이시나요? 요거 240 라인. 240 라인이 보이면 1번. 진짜 240 라인이 보이면 1번. 그것만 봤으면은 회원님들 계좌에 크면은 50% 수익률 났을걸요. 최소한 20% 수익률 났을걸요. 이게 수익 종목인 거야. 진짜로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고. 이거는 신대표가 찾아드릴게요. 이게 1년선이에요. 회원님들이 여기서 샀으면은, 회원님들이 여기서 샀으면, 그쵸? 여기서 샀으면. 기본적인 부분이었거든. 몰랐죠. 그러니까 회원님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에 목말라 수익만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수익을 챙겨내면서 계좌를 불려가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다 다른 거예요. 회원님들,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저는요, 지점장이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리먼 사태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걸 다 겪어왔어요. 저는 무슨 기법을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워렌 버핏 아저씨의 정석 투자, 그린빌의 법칙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면서 벗어남과 회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그쵸? 이런 벗어남과 회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집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집중에 대한 부분에 정석적 부분에 이 파트너 방식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 대표는 무슨 기법을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도권 출신이고요. 정석대로 배워왔기 때문에 정석대로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지. 실험장 출신. 다양하게 접근시켜 드릴 거고요. 안정적 투자 방법.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야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거고 스노우볼을 만들 테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세 매매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게 이게 제일 큰 거고. 신 대표가 배우면서 시세 추정 전략을 사용해서 회원님들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흔들리면은 신 대표가 버팀목 드리면 되잖아. 포스코 케미칼 흔들렸을 때 신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한수 띄워놓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주가가 올라오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었죠. 그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포스코가 국영기업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해줬을 텐데 못하고 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무상증자예요? 힘들죠. 그죠? 그거는 신 대표가 회원님들을 잡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잡기 위한 버팀목을 드린 거였다고.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삼성증권의 마스터 PB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매매에 대한 부분은 나눠서 하자. 이렇게 스윙 트레이닝과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해보자. 포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해보자. 그래서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자. 50%를 한 번에 내지 말고 10%씩 5번에 내면 되는 거잖아. 3,000개에 가까운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3,000개 가까운 종목에서 5개만 골라내면 되잖아. 5번만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면 되잖아. 흔들리지 말고 시황에 왔다 갔다 오리지 말고 단타 치지 말고 파생하지 말고 신용 쓰지 말고 현금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주가가 뭐 올라왔다라고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점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점에 있는 상황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 안에 좁은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주가는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전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정해보는 게 회원님들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주탐생 시간이잖아요. 네. 결국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열공을 해야 되고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은 헷갈리지만은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종목이 현재의 상황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 종목에 정말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뭐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LG전자를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포트를 사용을 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까? 이것도 주말 동안에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한번 해보세요. 흔들리지 말고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12월 달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 떨어져 나갑니다.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항상 위기에 큰 수익이 만들어져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에 동학개미가 출연한 것처럼 지금도 어려운 부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갈 거라고요. 리먼 사태 그 힘든 부분에서도 한 줄의 실오라기를 잡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만 있으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회원님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여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주말 동안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주탐생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탐생은 아직 끊임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 토요일 날 10시에 하는 주탐생. 그렇죠? 잊지 않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보시고요. 만약에 회원님들이 신대표 방에 들어온다. 저는 솔직히 현재의 포트 구성에 있는 부분이 적정 부분 완성이 돼 있어요. 완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장기 포트로 가야 될 종목 4종목을 지금 선별을 해놨거든요. 그 4종목을 선별을 해서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사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전에 있는 LG전자도 사라고 그럴 거야. 그렇지만은 LG전자 못 살 수도 있어요. 이 신대표방에 들어왔는데 LG전자 지금 다 갖고 있는데 다 30%야 수익이. 내가 지금 들어가서 내리는 것 같아. 샀는데 자꾸 내려. 회원들은 뭐 많이 수익 났으니까 크게 요동은 없지만 나는 지금 답답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LG전자도 얘기하겠지만은 다시 포트를 구성해야 될 종목 요 부분을 제가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풀 거예요. 지금 기존 회원님들도 그 종목을 몰라요. 왜? 같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적정 부분 회원님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회원님들이 들어오면 제가 포트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거고 그 상황으로 진행될 거고 수익 종목은 항상 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수와 매도는 반드시 문자로 들어가거든요. 그 여건에서 따라오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들어와서 미리 눈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진행되는 부분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눈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대표 정석대로 움직일 거고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스마트 밴드에 이 정기 결제라는 부분이 붙었어요. 이게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죠.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가격에 대한 책정과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LG전자를 개발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잘 높게 팔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요게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 쭉 한번 보시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격은 이렇게 정기 결제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로는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메인은 이쪽이에요. 메인은 3개월 쪽 들어오는 거 여기 99만 원, 33만 원 할인해서 023490에 4493 ARS로 들어오시면은 ARS로 들어온지 이쪽으로 들어온지 일로만 들어오면은 무조건 플러스 9일은 드릴게요. 제가 대신에 이걸로 결제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9일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정기 결제로 들어가면은 뭐 며칠 더 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할인 16만 원 할인 28만 원 이렇게 44만 원인데 그래서 023490에 4487 여기로 들어오셔도 되고 외부로 들어오셔도 되고 1599 0700 여기로 전화해서 상담하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며칠 더 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28만 원 싸잖아요. 그죠?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에 눈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간 그런 상황에서 수익률을 하나씩 끌어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싼 겁니다. 싼 부분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 아닐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아직 수익 완료 종목에 대한 부분을 못 올렸어요. 이거는 그 담당자가 올려준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1월달 올해 1월달서부터 1월달, 2월달 지금 3월달이니까 진행되는 과정. 아직 이거 아진엑스텍도 못 올렸어요. 아진엑스텍 올리면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 아진엑스텍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똑같아요. 여기 이거 올리겠죠. 이렇게 올리겠죠. 그래서 회원님들 보고 신대표는 이렇게 해서 매매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 맞추고 계시다가 때가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쪽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방이동하는 거 뭐 그쪽 마감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옮겨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회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좀 더 집중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요.
현재의 시장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돌파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환매에 대한 여건들이 돌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주도주가 또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 분으로 생각하는 업종과 업황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업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이에요. 그동안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2차 전지는 이제 음극 집전체 아니지. 예. 음극 단자를 만드는 회사, 양극적 그 단자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전고체는 괜찮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 장비 쪽, 이쪽까지 확산되는 데에 추적할 수 있게끔. 양극재 움직였으면 음극재 움직일 거고, 전해액 첨가제도 움직일 거고, 이런 쪽으로 물내림이 있겠죠. 이쪽으로 갈 거지만 정작으로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장과 물론 배터리도 전장이지 그죠? 전장과 충전 사업죠. 그다음에 그 로드맵을 찍어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을 제가 매매한 이유는 그게 소재에 대한 부분이고 나중에는 도시망공 모빌리티라고 있거든요. UAM. 네,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긴 포지션의 긴 호흡과 가격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의 추세 매매. 네, 이런 쪽으로 움직이시면은 회원님들 괜찮을 것 같아요. 신대표가 추세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이번 주의 일주일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짧다면은 짧을 수 있겠죠. 금방금방 지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신대표 입장에서는 하루가 열흘 같았어요. 하루가 한 달 같았어요. 그만큼 긴장하고 쳐다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움직임을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움직였겠나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켜드리고 싶고요. 회원님들의 계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저하고 매매하는 회원님들이 이 불만이 없게끔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가면서 함께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대표 방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신대표 방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회원님들과의 그러니까 여기 일반 회원님들과의 그 얘기 그리고 척을 지거나 아니면은 뭐 반복되는 그런 현상 이런 부분들은 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오시고 뭐 급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회원님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들어오셔야 되고 그 곰곰이 생각하는 부분에 회원님의 계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계좌를 안정적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갈 수 있는 전략적 부분을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회원님들? 도움이 되셨으면은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 내서 저도 시간 낸 거잖아요. 시간 내서 하는 부분에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들어오셔서 신대표 얘기에 만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시간 아깝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주말이고 멋진 주말 만드시고요. 일주일 동안 흔들리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툭툭 한번 털어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주말이 돼야 되고요. 행복한 주말과 행복한 가족을 챙기고요. 챙겨 만드시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신대표 물러가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항 있어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잠깐 제가 궁금한 사항 접수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없으면은 사실 궁금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제가 신대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나머지는 회원님들의 판단이고요. 많은 것을 한번
봐 보시고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좋은 분 찾으시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 대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